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이웃들의 삶 속의 간증과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과 함께하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팔 대지진 이후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계가 모금과 동시에 현지에 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구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지진이 강타한 네팔. 평화로웠던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수도 카트만두에서만 1,000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외곽 지역으로 구조 작업이 확대되면서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망자가 최대 10,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이번 지진으로 네팔 전체 국토의 40%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교계와 구호단체들은 모금과 구호 활동 등을 통해 네팔 지진 피해 지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지난 27일 오전 네팔 카트만두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식료품과 의류 등 생필품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찾아서 좀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하러 갔거든요. 현재 긴급 구호를 위한 좀 베이스 캠프를 좀 마련하고요. 필요한 구호 물자들을 좀 나누어줄 예정에 있습니다. 기아대책과 월드비전 등 국내 NGO들도 모금 활동과 함께 국제 긴급 재난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담요와 방수포 등 긴급 구호 물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네팔 교회협의회 총무 겸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의장 로카야 박사에게 연대 서신을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네팔 지진 피해자 긴급 구호를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하고 기금을 네팔 교회협과 아시아 기독교협의회를 통해 지진 피해 지역에 전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더 많은 구조팀과 구조 물자들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라며 구조 인원 파견 등 피해 복구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지난 21일 한국교회 다문화가정 초청위원회의 도움으로 국내 이주 여성과 가족들의 상봉이 이루어졌었는데요. 8박 9일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국내 이주 여성과 현지 가족들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한국교회와 정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다문화가정 초청으로 몽골과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4개국에서 80여 명의 가족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초청 가족들은 강원도 평창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의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한국 문화체험과 다문화가정 방문 등 8박 9일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일정 마지막 날 다문화가정 초청위원회는 초청 가족들을 위한 환송식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구 지도자들은 초청 가족들의 무사귀국을 기원하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문화가정의 행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170만 다문화 가족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국으로 돌아가는 다문화 가족 부모님 모두를 사랑하고 또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따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초청 가족들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한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한국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Бид багийн хугацаанд өдөр үйлчилгээ төвөгт орсуудын газар спорт комплексүүдийг үзчих. Үнэхээр баярлснаа хэлэхэд санаанд багтамгүй сайхан байна. Thân yêu làm tôi rất hạnh phúc ở bên gia đình con cái. 다문화가정 초청은 선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과 교단들이 힘을 모아 진행된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에 있어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학습과 독서 지도 등 다문화 가정 관련 활동을 해온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개원 2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원을 맞아 윤희기의 노래 오페라 콘서트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개원 1주년을 맞아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마련했던 콘서트 윤희기의 노래가 올해는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이사장인 김삼환 목사는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많은 다문화 가정이 아픔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수십 개국의 우리 이웃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들을 잘 품고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좋은 이웃 사촌을 만들면서 오늘 저녁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페라 콘서트 형식으로 열린 제2회 윤희기의 노래는 메조소프라노 김수정을 비롯해 소프라노 김인혜와 테너 이동명 등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마술피리와 메리 위도우, 투란도트 등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들이 윤희기의 노래 콘서트 무대에서 공연돼 참석한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 친정엄마와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하는 모습은 이번 콘서트의 백미였습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그동안 언어와 문화, 경제적 어려움과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다문화 여성들과 자녀들을 돕기 위해 주거와 상담, 취업 발전과 자녀 교육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콘서트 윤희기의 노래는 그 연장선상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윤희기의 집에는 그 다문화 여성 중에도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사회에 통합하고 적응하고 이뤄내는 걸 느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한편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은 다문화 가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윤희기의 노래 콘서트가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 다문화 여성 20만 명과 그들의 자녀 17만 명이 행복과 희망 그리고 꿈을 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몽골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교 학생 예술단이 개교 20주년과 한몽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예술단은 우리나라 대학교들을 방문해 몽골의 전통 민속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 교정에서 특별한 거리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몽골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민속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앳된 얼굴의 학생들은 몽골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교 소속 학생 예술단입니다. 한몽수교 25주년과 개교 2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방문한 학생 예술단은 몽골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순회 공연에 나섰습니다. 몽골의 전통적인 예술 또는 문화 이것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국 방문을 계획했고요. 또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많은 대학들에서 우리 학교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훈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 가운데 10명을 뽑아서 몽골의 전통적인 춤 그리고 노래 또 이런 전통적인 놀이들을 한국에 공연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몽골의 전통 연악기 마두금 연주를 비롯해 배에서 흘러나오는 몽골의 전통 창법 흐미, 말의 기상을 담은 어깨춤 등 다채로운 공연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학생 예술단원들은 몽골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돼 매우 설렌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인들도 우리를 너무 반갑게 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분 참 좋고 энэ сургуульд ирснээр айгүй гоё их юм үзэж харлаа. Тэгээд 스틸 маш их өндөр байна. 학생 예술단의 몽골 민속 공연은 울란바타르 대학교와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교회와 대학교 등지에서 펼쳐졌습니다. 한편 울란바타르 대학교는 지난 1995년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으며 몽골에서 외국인 최초로 정부 인가를 받은 사립대학교입니다. 현재는 5개 단과대학 내에 29개 학부 전공과 12개 석박사 과정을 보유한 몽골 최고의 사립대학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등 그의 생애를 노래하는 작품인 핸델의 메시아가 발레로 표현됐습니다. 지난해 최우수 예술가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품인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그 공연 현장을 정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치료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합창으로 표현한 핸델의 메시아, 이를 발레로 그려낸 공연이 지난 주말 막을 올렸습니다.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전체 2막 9장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60여 명의 이화발레 앙상블 단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현대적 움직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출연진들은 준비 과정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은혜를 받고 무대에서 하나님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드립니다. 포항과 울산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공연하는 등 오랜 기간 그 전통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최우수 예술가상을 수상하는 등 수작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 이 작품이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공연에는 특히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 소녀소녀 가장 등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연 수익금 전액은 선교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6월 말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들은 긴급 기도운동을 전개하는 등 합법화 반대에 나섰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번 달 28일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오는 6월 말경 미국 전역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론짓게 됩니다. 미 대법원은 지난 1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동성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각 주의 자율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결정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을 구성하는 주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미국인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8일 구두 변론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동성결혼 합법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정하는가에 따라 판결 결과는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미국 내 모든 주의 동성결혼 합법화나 헌법상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등 극단적인 판결보다는 타주의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수준의 타협적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논의 가운데 남가주의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목회자들은 지난 21일 미연방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긴급기도회를 결성하고 동참단체를 모집하는 등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긴급기도회에는 미주 한인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해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남가주 선교단체 협의회, 대뉴욕 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KWMC 등 현지 여러 기독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TV넥스트 설립자 세라김 사모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며 교회들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모든 논란은 오는 6월이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비춰볼 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가 새 예배당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는 1987년 지어졌습니다. 연무대 교회는 좁은 공간과 시설 노후화로 주일 예배를 3번으로 나눠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장병들은 예배당에 협소하고 불편한 환경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군목 파송 11개 교단은 한국교회 군종목사 파송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을 짓기로 결의했습니다. 이후 5년째 되는 해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군종목사 파송 60주년과 연무대 군인교회의 창립 60주년 연합사업으로 성별하여 착공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 착공 예배와 한국교회 건축후원회 출범이 함께 열린 자리에는 한국교회 건축후원회 대표회장인 김삼환 목사와 교단과 군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11개의 군종목사 파송교단을 비롯해 한국기독교 방송사로 구성된 공동협력회장 등이 한국교회 건축후원회로 위촉되면서 새 예배당 건축 모금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본부 교회의 10억 원 후원 등 현역 군인들의 참여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육군훈련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곳에 꼭 필요한 사람과 물질을 차고도 넘치게 보내주실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합니다. 연무대교회 김종천 담임 목사는 새 예배당 건축의 착공 소식에 가슴이 벅차다며 건축이 무사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120억 공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비는 많이 모금되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도하면서 일들을 이루어 나갈 텐데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자그마나마라도 좀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무대교회 착공 예배와 한국교회 건축후원회 출범식을 마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다음 건축 일정으로 5월 28일 시공회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5,000석 규모로 지어지는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새 예배당이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선교회 전진기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세미나를 열고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내 위기론이 커지는 데 대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15개 교단 목회자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분단 70주년, 선교 130주년 한국교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9차 열린 대화마당을 열었습니다. 한목협은 이날 모임을 한국교회가 당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목회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는 한국교회의 위기론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다종교 상황과 선교적 제약, 지나친 개교회주의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공동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의 개교회주의는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빠르게 심화시키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밖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서 이런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진짜 살아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은 한국 기독교는 선교도 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도 이날 발제자로 나서 교회가 분열된 상태로 북한 선교를 추진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과 교파 간 갈등과 신학적 노선에 따른 대립 등 교회 분열의 요인들을 갱신을 통해 제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순수한 복음과 영혼 구원의 본질적인 것을 한국교회가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됨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도 하나됨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고 고민하고 대화를 할 때 이것이 하나됨의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1998년 창립된 한목협은 15개 교단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로 그동안 교회 갱신과 일치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왔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가 2015년 좋은 교회를 선정해 수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년간 110여 개 교회를 시상해온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도 각 분야별 건강한 교회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상 부문은 교회 운영과 재정 등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교회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추천 기간은 7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이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시상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의 평생일터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 출범식이 지난 23일 경기도 파주 에덴복지재단에서 열렸습니다. 출범식에는 유엔 사회개발국장 난다 크레릭 씨를 비롯해 내빈과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 정덕환 회장은 운동본부가 지구촌의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길 소망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축신앙송과 희망풍선 날리기 등의 기념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장애인의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장애인과 사회 취약계층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선교사라고 들어보셨나요? 40년 동안 항공기 조종사로 활동을 하고 은퇴 후에는 항공선교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호 항공선교사인 신일덕 장로,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항공사 기장 출신으로 40년간 2만 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가진 선교사. 하늘을 나는 전도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우리나라 제1호 항공선교사 신일덕 선교사입니다. 항공선교의 신일덕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일을 하면서 항공선교사 훈련원 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항공선교사는 비행기를 가지고 의료선교 또는 가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약품을 싣고 와서 노인들에게 전해주고 주로 그런 일이 많이 합니다. 그거 참 불행스럽게도 대한항공 기장으로서의 방송을 할 때는 그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늘 맨 처음에 할렐루야를 집어넣어가지고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기 탄 모든 손님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일덕 기장입니다. 타 종교에서 볼 때는 좀 이제 기심하기도 하고 너무나 기독교적인 그 평파적인 하고 나가 있잖아. 그래서 그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제가 그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물기 오는 기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제가 몽고의 비행기를 보잉 727을 2대를 갖다 줬습니다. 그때 훈련받고 그 사람들 다 시키고 와야 되는데 그때 저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자를, 처녀를 저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몽고에서 좋았지? 그러길래 뭐요? 몽고에서 좋았잖아. 그 뭐 있잖아. 저는 그거 안 했습니다. 넌 왜 안 했어?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야, 장로가 우리 대한항공에 수십 명이 있는데 뭐 장로 너는 금태를 둘렀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슴 속으로 슬펐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못하고 오기 참 그런 불만인데 그걸 못하고 왔다 질책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데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놈은 진짜야. 저놈은 진짜야. 그러나 다시 해제가 돼가지고 방송을 할렐루야를 집어넣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가 항공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어릴 때 심겨진 귀한 믿음의 씨앗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면서 너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저한테 또 뭐냐면은 너는
선생님은 새벽종을 쳤으면 좋겠다. 그때 교인이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새벽종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종을 치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새벽종 치는 그 순간에 환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는 장차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는 그러한 환상이 떴을 적에 저는 정말 비행기를 타고 싶습니다. 이런 그런 환상을 통해서 가족들을 다 전도하게 됐고 가족들을 다 이제 예수를 믿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1968년도에 해병대 월남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1968년 4월 19일 날 비행 임무를 하는 중에 적의 고사포를 3발을 맞았습니다. 맞고 비행기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비행기 탈 때는 이 성경을 넣고 비행을 타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사에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불속에 들어갈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란 이런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비행기를 몰고 미 해병대 마블 마운틴 기지에 와서 불시착을 해서 무사히 착륙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미 해병대 그 소령이 뒤에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떤 그런 용감한 정신을 가지게 되느냐? 나는 크리스찬이다. I'm Christian.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까지 놀고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군 부대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 조종사가 39명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을 사달라고. 왜? 성경을 넣고 비행하면 죽지 않는다는 그것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32명을 사줘서 그들이 다 살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32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가 계기 돼가지고 40명을 쭉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그가 결심한 또 한 가지는 바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내가 떠난 자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항상 자리가 깨끗해. 저 사람은 항상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남을 섬기고 있어. 그러한 냄새를 풍겨주면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철을 탈 때나 무슨 여행을 할 때나 항상 우리 남에게 섬기는 마음과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신일덕 선교사. 할렐루야 캡틴 신일덕 선교사는 자신과 같은 항공 선교사들을 섬기며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길 오늘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자신이 그려가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시잉 앤 스프링 전시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과 기분 좋게 우리를 간지리는 바람. 꽃내음 맡으며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벤치에 앉아 책 한 권 읽고 싶은 봄날입니다. 서울의 어느 도서관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서관 안쪽으로 들어가니 예쁜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네요. 잠깐 시간을 내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송파도서관 다솜갤러리에서 2015 봄 싱 앤 스프링이라는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뜻의 우리 옛말인 다솜. 그 어감도 참 예쁜 갤러리 구석구석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27점의 그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 그런데 전시회 공간을 한번 둘러보고 나니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이곳에 있는 작품들은 모두 서번트 증후군, 즉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특정 영역에서 천재성이나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작품입니다. 작품들을 그냥 하나하나 보다가 마지막쯤에 기획 의도라든지 작가 이름, 그다음에 이 전시회가 발달장애인 작품으로 구성됐다라는 걸 알고 그 관객들이 한번 좀 놀라움을 가지게 돼요. 그다음에 이 작품들을 보면서 장애인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어떤 분은 나보다 더 그림을 잘 그려서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우리가 모두 같은 사람들이고 또 특별할 게 없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통합된 사회라는 그런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봄 프로젝트는 미랄복지재단이 미술에 재능 있는 발달 장애인들을 선발, 이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독립적인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의미에 맞게 이번 전시회 주제도 세상을 본다라는 의미의 Seeing, 그리고 독립적인 장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아 2015 봄, Seeing and Spring으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김지연인의 2013년 봄이라는 전시회를 통해 작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저를 작가라고 부를 때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낯설고 부끄럽기도 해서 싫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봄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제 자신이 작가처럼 멋지고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제가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은 몇 시간이고 실증 내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번 전시회는 발달장애인들이 가진 사회성의 결핍을 치료적 관점이 아닌 예술적 재능의 요소로 바라보고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장애인들에게는 작가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들에게는 새로운 예술 분야를 선사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 작품들이 생각보다 뛰어나서 되게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장애인 친구들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전시가 열렸다고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해서 전시회 한켠에는 눈길을 끄는 조형물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조형물은 바로 발달장애인 친구들의 스케치에 관람객들이 색칠을 해 완성한 그림을 모아 만든 이 전시회만의 특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전시회를 돌아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장애인들이 그린 스케치에 관객들이 직접 색칠을 해서 이걸 뒤에 보이는 나무 조형물에 끼워 넣음으로써 이 나무 조형물이 하나의 설치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의 그런 통합을 의미하는 설치물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물을 참가함으로써 장애 인식 개선에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었던 마음들이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리고 온화한 기운이 하나하나 싹트는 봄. 그 봄의 계절을 닮은 아주 특별한 우리 아이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도 그들의 가능성을 마음껏 응원해 볼까요? 아이들이 이제 뭐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각자 고유 특성들, 또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통해서 성인기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통한 편견 없는 소통,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희망. 이번 봄 함께 만나보시죠. 2015 Seeing and Spring 전시회는 송파도서관 다솜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